동아건설 산업주식회사 모체로 1968년 국영기업 대한통운을 인수하여 건설, 운송, 양사 체제를 주축으로 그룹을 이끌면서 1997년 12개 계열회사를 가진 세계서열 10위의 대규모 기업 집단이었는데 IMF 외환위기 사태 직후 정부의 재벌 해체 정책으로 해체되었다. 1998년 6월 금감위의 동아건설 그룹에 대한 기업 구조조정 단행 당시 리비아 대수로 2단계 공사에 대해 동아건설과 공동계약자였던 대한통운을 동아건설과 계열 분리하여 매각하려던 20억 불의 클레임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사실상 대한통운 매각이 불가능했는데 당시 금감위는 1998년 6월 8일 대한통운을 매각하지 않겠다는 고병우 전 동아그룹 회장의 정부의 기업구조 조정 정책에 역행하는 발언이다 하고 김대중 대통령도 고병우 회장에게 대한통운같이 좋은 회사를 팔아서 주력기업인 동아건설을 살리는 것이 IMF 기업 구조 조정의 모형이다 라고 대한통운 매각을 지시하는 등 당시 정부의 정책에 따라 동아건설 채권단이 대한통운을 어떻게든 매각하려고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등 동아건설을 죽여 없애는 결과를 초래하였는데 결국 동아건설은 정부의 실책으로 죽은 것이 확연하게 드러났고 따라서 국가가 동아건설을 죽인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마땅하다. 정부는 20조 원 이상의 가치를 지닌 김포 매립지를 동아건설로부터 빼앗기 위해 IMF 사태로 인하여 자금난에 처한 동아건설에 8천억 원 협조 융자 제공 조건으로 기업주의 동아건설 경영권과 소유권을 빼앗고 기업주가 살던 집과 문중선상, 계열사 주식 등 1조 원대 사유재산을 몰수하였으며 김포 매립지를 6,355원에 매입해 간혹 인천 청라지구로 용도 변경하여 실제 30조 원 상당 땅 장사를 하였다. 당시 정권의 지시를 받던 서울은행 등 동아건설 채권단은 9일 4조 원에 매각된 대한통운을 7천억 원에 매각하려다 13% 지분을 확보한 대한통운 박영욱 세력에게 경영권을 빼앗기자 경영권을 되찾아 대한통운을 매각하려고 동아건설과 대한통운을 동반 부도낸 동아건설을 파산 처리하였다. 동아건설은 재무제표상 재산이 부채보다 1조 3천억 원 많은 상태에서 기업주의 경영권과 개인 재산이 몰수되었고 당시 실제 자산이 부채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기업이었다. 1995년 정부는 김포 매립지를 용도 변경하면 정부가의 200배인 20조 원에 이른다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건설이 1988년부터 1995년까지 7년간 총 4천억 원의 누적 분식 결산을 이유로 기업주를 기업 대출 금융 사기범으로 만들어 동아건설의 파산으로
갚지 못한 빚의 책임을 2003년부터 20년째 과거 경영자들에게 묻고 있다. 동아건설은 지난 IMF 때 공적 자금을 한 푼도 떼어먹지 않은 기업이다. 동아건설은 IMF 사태 직후 자금난으로 1988년 1월부터 8월까지 협조융자 1조 4,667억 원을 받았고, 워크아웃 기간 중 협조융자를 실행한 서울은행 등 29개 금융기관에 1조 4,286억 원을 상환하며 공적 자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또한 서울보증보험 등 협조융자와 무관한 기관에 2,640억 원을 상환하였으며 1998년 1월부터 2000년 10월 부도 처리 직전까지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가 1조 2,522억 원이었다. 동아건설은 채권단은 IMF 사태 이후 1조 1천억 원을 협조융자하고 2조 4천여억 원을 회수한 후 동아건설을 부도 처리하는 등 악덕 사채업자 같은 짓을 하였다. IMF 사태 당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의 구조조정 방법을 보면 동아건설 등이 공정업, 건설업계에서 재무구조가 가장 건실한 초우량 기업이었음을 알 수 있다. 동아건설은 2000년 회계년도에 적자 2,908억 원을 공사하여 8,575억 원 상당 자본이 잠식되었고, 부실 자산에 대해 3년간 3조 9,107억 원을 단기 손실로 털어내고, 채권단이 2001년 차입금의 60%에 해당하는 2조 1,381억 원을 출자 전환하여 이자 부담을 경감시키고 750억 원의 신용 보증기금 보증사채를 발행하는 등 크린 컴퍼니로 만든 후 정상화시켰다. 대우건설은 채권단이 1999년 대우를 워크아웃에 들여보낸 뒤 2000년 9조 5천억 된 상당 부채를 탕감해주고 대우건설, 대우인터내셔널, 대우상계사로 분할하여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의 부실 자산을 모두 대우에게 남겨두고 부실 덩어리 주식회사 대우는 청산시키고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은 크린 컴퍼니로 출발시켰다. 즉 대우건설이 2000년 회사를 새로 설립할 때 부실 자산을 모두 털어내고, 채권단은 2001년 대우건설의 차입금 중 8,660억 원을 추가로 출자 전환 후 2006년 M&A로 6조 5,500억 원에 매각하였다. 서울 예금보험공단이 자회사 서울보증보험이 판결문 소멸시효 연장을 위해 2020년 10월 20일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정부가 1998년 5월 기업주로부터 동아건설 경영권을 빼앗아
1998년 6월부터 2년 5개월간 경영하면서 4조 원짜리 대한통운을 7천억 원에 매각하려다 동아건설을 죽여놓고 마치 동아건설이 부실기업이어서 죽은 것처럼 회사를 죽인 책임을 기업주에게 뒤집어 씌우기 위해 기업 대출 금융 사기 도모로 만들어 회사가 죽어서 갚지 못한 빚의 책임을 동아건설 기업주와 과거 경영자들에게 20년째 묻고 있는 사건이다. 이 손패소 사건의 피고들은 동아건설이 무도 처리되기 3년 전 회사를 퇴직하였고 회사를 그만둔 지 6년 후부터 시작된 전소 재판에서 대한통운을 매각하기 위하여 동아건설이 파산되어야만 하는 인과관계를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주장을 할 수 없었기에 종국에 패소하였다. 동아건설의 채무제표는 20조 원의 가치를 지닌 김포 매립지가 1천억 원으로 표시되어 있고 미사리 레미콘 공장 2만여 부지가 공시지가가 133억 원인데 정부에는 3억 7천만 원으로 나타나 있는 등 동아건설은 재산 재평가를 하지 않은 자산을 다량 보유하여 실제 자산이 부채보다 4조 원 이상 많은 기업이었다. 다시 말해 1997년 말 동아건설은 재무제표상 재산 총액 6조 2193억 원 중 500만 평 면적의 김포 매립지를 1,000억 원으로 2만 평 면적의 미사리 공장 부지를 3억 7천만 원으로 계산하고 있었으므로 이때까지 총 7천억 원이 누적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실 기업이 결코 될 수 없다. 기업 대출에서 사기 대출의 성립은 대출금 상환 능력이 안 되는 부실 기업이 대출 목적으로 분산 결산하고 그 분식 결산 재무제표를 제시하여 대출 또는 지급 보증을 받고 이에 변제하지 못했을 경우에만 성립된다. 동아건설 사기 대출 사건의 해당 배경연도는 1994년부터 1996년 3년이다. 동아건설이 1994년부터 96년 분식 결산 재무제표로 1999년 97년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및 지급 보증을 받고 이를 변제하지 않았으나 사기 대출이라는 주장이다. 대검 중수부가 1998년 7월 동아건설 본사 경리 장부를 압수수색하여 밝혀낸 분식 결산 수사 기록에 의하면 동아건설은 1993년까지 결산에서 누적된 부실 자산 4,563억을 가지고 있었고 1964년에는 당기 순이익을 602억 원 줄이는 분식 결산을 하였고 1965년에도 당기 순이익이 31억 원 과소 계상하는 분식 결산을 하는 등 1994년과 95년 회계년도 이어는 2년간은
흑자 결산이었고 1996년 한 해는 적자 결산이었다. 동아건설 분식회계는 대검 중수부가 98년 7월부터 99년 12월까지 수사하였고, 그 후 동아건설이 파산된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2002년 10월부터 2003월 5월까지 재조사하였다. 예금보험공사의 분식금액은 대검 중수부가 조사한 금액에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사익금에 대한 이자를 선급공사비로 자산화시킨 1995년 496억 2천만원, 96년 508억 등 합계 1,004억 원만 추가되었을 뿐 대검 중수부와 동일하다. 예금보험공사는 재건축 사업 등 장기 건설 이자를 자산화할 수 있는 기업 회계 기준 관련 규정이 63년 3월에 신설하였으므로 97년부터는 분식이 아니라 95년, 96년에는 분식이라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당시 국제 회계 기준에 위배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기업체 경영 퇴임 직후 1998년 7월부터 1년 6개월간 동아건설의 분식 결산을 수사하며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의 대출을 받은 소위 사기 대출 혐의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업주 최원석에 대하여 99년 12월 29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동아건설 실제 자산의 규모가 분식 금액을 월등한 초과하므로 분식 회계와 사기 대출과 이 인과관계를 성립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동아건설이 원고 서울 보증보험에 대한 지급 보증 채무를 이용하지 못한 것은 분식 결산 때문이 아니라 채권단이 동아건설 고의로 붙어낸 최후 파산하였기 때문이다. 동아건설 과거 경영자는 원고 서울 보증보험에게 동아건설 부도 처리한 사유, 채무 재조정을 전혀 하지 않은 이유, 법원이 직권으로 내린 회계 정의 절차 폐지 결정에 항고를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2021년 3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3차례 진정서, 1차례 법원의 성명을 통하여 답변을 요구하였으나 계속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라며 양해달라고 답변만 하였다. 또한 서울고법 2022 나 2008960 항소심 사건에 피고인들이 2022년 4월 27일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해서도 원고는 5개월째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IMF 사태는 정부가 외환 보유고 관리에 실패하여 생겨난 국가적 재난 사태이다. 1998년 당시 동아건설은 리비아에서 유보금 3억 불, 기성 미수금 1억 불 등 대수로 2차 공사에서 총 5억 불, 한화 7천억 원 상당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었고, 또한 51억 불 규모의 리비아 3차 공사에 대한 낙찰 의향서를 받았기 때문에 리비아 정부와 특별히 돈독한 신뢰를 유지해온 기업주는 대수로 3차 공사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5억 불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었는데 기업주 최원석을 내쫓은 후 동아건설은 단 한 건의 수주 실적도 없이 2년 6개월간 정부에 의해 재산 매각 위지로 경영되었다. 동아건설은 부실 기업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1970년대 동아건설은 중동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원효대교를 건설하여 국가에 헌납하였고 수도권 세기 매립장과 인천 청라지구로 개발된 김포 매립지도 국가가 간척 사업을 추진할 재원이 없어서 민간 사업을 참여하였는데 당시 대규모 간척 사업을 할 수 있는 회사는 동아건설과 현대건설뿐이었다. 지난 외환위기 당시 동아건설보다 몇 배나 많은 부실 자산을 가지고 있던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은 현재까지 정상적으로 기업 활동을 하고 있는 반면 20조 원짜리 김포 매립지를 보유했던 동아건설만 죽어 없어졌다. 55년 피땀 흘려 이룬 기업을 빼앗아 죽여놓고 원 주인과 과거 경영자들에게 책임지라니 적반하장도 입은 수다. 이에 동아건설 부도 파산 진상규명 명예회복위원회 정부 서울보증보험의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네, 마지막은 같이 3번씩 합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통운 매각하라는 정부 실책으로 동아건설 죽었으니 국가는 책임져라. 책임져라. SGI 보증은 서울보증은 법원에 계류 중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처리하라. SGI 보증보험은 동아건설 부도 처리 이유를 사실대로 밝혀라. SGI 서울보증은 채무제조정 부작위 이유를 사실대로 밝혀라. SGI 서울보증은 회사 정의 절차 폐지 결정에 항고하지 않는 이유를 밝혀라. 고맙습니다.